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입력 마스크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력 마스크다라고 하게 되면 입력 마스크가 뭐냐면은 데이터 입력할 때 그때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력 틀을 만들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입력 마스크라고 합니다. 지금 이 그림처럼요. 판매일을 입력하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연도를 두 글자로 입력할 때도 있잖아요. 그죠? 어떤 사람은 네 글자로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아예 입력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연도는 네 글자 입력해라. 그 다음에 월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일 입력해라. 중간중간에 빼기는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. 이렇게 입력 틀을 만들어 주는 거, 입력할 때 그 모양을 정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입력 마스크라고 합니다.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입력 틀이다. 입력할 때만 그렇게 틀을 제공해 주는 게 입력 마스크예요.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런 입력 마스크는 모든 데이터 형식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텍스트가 됐든 숫자가 됐든 날짜 시간이 됐든 통화 형식 있죠. 그런 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. 이런 입력 마스크, 입력 틀은 사용자가 각각의 데이터에 맞게 입력 마스크를 우리가 정의해서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텍스트가 됐든 날짜 시간이 됐든 이런 거는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XX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운전면허 번호다, 주민등록 번호다, 전화번호다, 우편번호다, 암호다 해서 이런 형식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런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더라. 근데 입력 마스크 마법사는 언제만 쓸 수 있다?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일 때, 날짜 시간일 때, 그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나는 여기서 마법사에서 정해주는 게 싫다. 내가 직접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 지정 입력 마스크 기호를 사용해서 정해진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 형식을 정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게 입력 마스크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. 여기서 텍스트하고 날짜 시간은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. 이용할 수도 있다예요. 이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입력 틀을 만들어 준다. 입력할 때 그때 모양만 지정해 주는 게 입력 마스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사용자 지정 형식이요. 사용자 지정 형식은 크게 이렇게 세 군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첫 번째, 여기가 두 번째, 여기가 세 번째 해서 이렇게 세 구역으로 구분되고 그 구역마다 중간중간에 이제 구분은 전부 다 세미콜론 찍어서 구분해 줍니다. 요 첫 번째 구역을 보고 우리가 입력 마스크라고 부르는 거고요. 이 입력 마스크는 사용자 지정 기호가 있습니다. 그 기호는 좀 이따가 알아볼 거예요. 그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전부 다 지정해 줄 수 있는 곳이 이 첫 번째 입력 마스크요. 입력할 때 이런 형태, 전화번호 형태로 해서 앞에 세 자리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세 자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빼기 기호도 집어넣고 해서 이런 모양으로 입력 받아라 라고 입력할 모양을 지정한 게 입력 마스크고요. 두 번째 항목 지금 0 써 있는데 이 0이 뭐냐? 이 자리에는 내가 0을 쓰거나 1이나 이제 공백으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예요.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런 서식 문자를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. 그 서식 문자도 같이 저장할래 말래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서식 문자 저장입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0으로 지정하게 되면 입력 마스크에 그런 문자가 포함된 그런 입력 형식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. 내가 만약에 서식 문자 지정 이 자리에다가 내가 1을 쓰거나 공백을 쓰게 되면 입력된 값 있죠. 숫자들. 그 숫자들만 딱 저장되게 그렇게 만들어 줘요. 중간중간에 쓴 이런 서식 문자도 저장할래 말래 그거 지정하는 게 우리 요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서식 문자 저장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자리를 보고 우리가 입력 자리 표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입력 자리를 X로 표시해라 라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랬더니 이 입력 마스크 모양에 맞게끔 전부 다 이렇게 X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입력되어야 되는 그 자리 있죠. 입력되어야 되는 자리에 그렇게 표시되는 그런 문자를 우리가 지정하는 곳이 이 세 번째 자리요. 해서 지금은 X를 썼으니까 X가 표시된 거고요.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공백을 썼다. 그러면은 그냥 공백으로 표시가 돼요. 근데 내가 특별한 거 지정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문자가 얘 언더바입니다. 언더바. 아래쪽에 밑줄 그어지는 거 있죠. 얘가 기본 문자예요. 해서 지금처럼 요런 입력 마스크에 0을 썼으니까 중간중간에 서식 문자도 전부 다 저장을 해라. 그거죠. 저장을 하는데 이런 전화번호 형식에서 입력 자리를 X로 표시해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. 그때 숫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요 세 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. 서식 문자 저장할래 말래 두 가지 있어요.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. 그리고 입력 자리 표시하는 것도 공백도 있고
기본 문자가 뭔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입력 마스크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기호를 쓸 수 있다 그랬죠. 이 사용자 지정 기호 좀 같이 살펴보자고요. 자, 사용자 지정 형식에 보니까 되게 많죠. 자, 요 세 가지가 이제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요. 내가 사용자 지정 기호를 0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입력이 되고요. 거기서 수치를 입력할 때 더하기가 됐든 빼기가 됐든 그런 거 있죠. 그런 기호는 사용을 못 해요. 그리고 얘는 필수 요소입니다. 여기 입력 여부에 보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필수 요소다라는 거는 그 자리에 무조건 숫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. 무조건 입력이 되게 만드는 거고 선택 요소다라고 하게 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. 그게 이제 선택 요소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숫자 9를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샵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샵이나 9는 뭐냐? 얘네 둘 다 숫자나 공백 입력이 가능해요. 숫자도 입력할 수 있고요. 공백도 입력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샵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저장이 안 됩니다. 그리고 9는 공백이 같이 저장이 돼요. 그리고 더하기 빼기 기호를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없고요. 샵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기나 빼기 이런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9나 샵은 전부 다 무슨 요소다? 선택 요소다. 해서 9가 됐든 샵이 있는 자리에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더라. 근데 0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된 거는 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자리에 숫자를 우리가 써줘야 되더라. 그 다음에 L하고 대문자 L하고 물음표요. 대문자 L하고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하고 한글만 입력 가능합니다. 영문자하고 한글만 입력 가능한데 얘랑 L과 물음표의 차이는 필수 요소냐 선택 요소냐 그 차이예요. 그 다음에 대문자 A, 소문자 A요. 얘는 영문자, 숫자, 한글만 입력할 수 있어요. 얘네 두 개의 차이도 필수 요소냐 선택 요소냐 그 차이입니다. 그 다음에 앰퍼센트하고 C요. 얘네 둘은 모든 문자, 공백 전부 다 입력할 수 있어요. 모든 문자, 공백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두 개 차이도 필수 요소냐 선택적 요소냐 그 차이입니다. 해서 필수 요소로 지정된 거는 무조건 그 자리에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. 선택적 요소다라고 하게 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요. 자, 이 기호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숫자 0이요. 얘 기억해야 되고요. 그리고 9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샵도 기억하셔야 돼요. 이 숫자에 관한 거 이 세 개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L 그리고 물음표 그리고 A 요 6가지는 꼭 외우고 지나가세요. 이 사용자 지정 형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형식 예제를 주고 그때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결과로 올바른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그래서 이 기호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형식이 이제 이런 기호들도 있습니다. 첫 번째 거예요. 점이다, 컴마다, 콜론, 세미콜론, 빼기, 나누기 하고 이런 기호들 있죠. 이런 것들은 이제 소수점, 자릿수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어라. 그리고 이거는 날짜다, 이거는 시간이다. 그런 구분 기호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. 그 다음에 얘가 작다라는 기호죠. 얘가 크다라는 기호죠. 영어를 입력했을 때 소문자로 바꿔라. 작다는 소문자, 크다는 이제 대문자로 그렇게 변환시켜 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느낌표요. 느낌표는 입력 마스크가 여러 개 선택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내가 그 입력 마스크 개수만큼 데이터를 입력을 안 했어요. 안 하게 되면 그때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채워주는 거, 데이터를 채워주는 게 우리 느낌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역슬래시 요 기호요. 요 기호는 뒤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역슬래시 요 기호고요.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고 쓰게 되면 얘는 암호죠. 암호니까 내가 입력하는 문자들이 화면상에 안 나오게 별표로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사용자 지정 기호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. 자, 지금처럼 입력 마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했대요. 얘는 전화번호 형식이죠. 전화번호 형식이고 중간에 이제 가로도 있고 빼기도 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중간에 또 공백도 들어가 있죠. 근데 입력 마스크로 내가 0을 썼어요. 0을 쓰게 되면 얘는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거죠. 얘는 필수 요소입니다. 해서 무조건
요 앞에 세 자리, 중간에 세 자리, 끝에 네 자리에서 무조건 10자리의 숫자가 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9자리만 입력했다? 입력 안 돼요. 8자리만 했다? 안 돼요. 무조건 딱 10자리의 숫자를 입력해 줘야 돼요.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 입력 마스크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 마스크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됐어요. 여기 보니까 C라는 문자가 이제 사용됐죠. 이 C라는 문자는 모든 문자나 공백 같은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선택적 요소입니다. 지금처럼 C를 만약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6글자를 썼어요. 근데 내가 요 자리에다가 모든 문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는 필수 요소 %% 있었죠. 그거를 내가 6개를 썼다. 그렇게 되면 입력한 데이터가 지금 4글자밖에 없죠. 그럼 입력이 안 돼요. 지금 얘는 C는 선택적 요소예요. 그래서 6자리를 써도 되고 5자리를 써도 되고 4자리를 써도 되고 2자리를 써도 되고 3자리를 써도 됩니다. 근데 앞에 보니까 느낌표가 붙었네요. 이 느낌표의 뜻이 입력하는 데이터 있죠. 이 데이터를 무조건 오른쪽부터 채워라 그거예요. 그래서 A, B, C, D 하고 4글자가 입력됐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, B, C, D 해서 이렇게 4글자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. 앞에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오른쪽부터 채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지정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가로로 묶어서 0, 3개, 0, 3개는 필수 요소죠.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쓸 수 있는 필수 요소고요. 그 다음에 대문자 A다 라고 하게 되면 영어가 됐든 숫자가 됐든 한글이 됐든 그런 것들만 입력할 수 있는 거고 얘도 필수 요소입니다. 그래서 무조건 앞에는 숫자 세 자리가 무조건 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뒤에 A, A, A 해서 그 다음 자리에 숫자든 영어든 뭐 한글이든 그런 것들이 세 자리가 무조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빼기 뒤에 무조건 요 네 자리가 와야죠.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출력 결과가 이렇게 이 모양대로 나오는 것들이요. 얘네들은 전부 다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릿수 맞춰서 입력을 해줘야죠. 자,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입력 마스크가 있습니다. 맨 앞에 보니까 크다라는 기호가 붙었죠. 요 크다라는 기호가 우리 대문자로 바꿔라 그거죠. 그러면 지금 입력되는 데이터에 소문자가 써 있을 때 그것들을 전부 다 싹 다 대문자로 바꿔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L이라는 문자 입력 마스크가 나왔고요. 그리고 물음표가 나왔고 숫자 0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숫자 0은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필수 요소고요. L하고 물음표는 영어하고 한글만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L은 필수 요소고 물음표는 선택적 요소입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그 모양 형식대로 입력을 해주는데 맨 앞에 크다라는 요 기호가 붙었기 때문에 영어를 싹 다 지금처럼 대문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. 그 다음 입력 마스크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작다라는 기호가 붙었어요.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영어를 전부 다 어떻게 해라? 소문자로 바꿔라 라는 거죠. 영어를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서 LOL, L이 영어랑 한글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요소였죠. 그리고 0은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요소였습니다. 그래서 앞에 입력한 거랑 대입해 보면 영어, 숫자, 영어, 숫자, 영어, 숫자 그렇게 입력되게 하라는 겁니다. 해서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서 영어, 숫자, 영어, 그 다음에 숫자, 영어, 숫자 하고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. 그 다음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크다라는 기호가 나왔죠. 그러니까 대문자로 바꾸래요. 자, 대문자로 바꾸는데 L 나왔습니다. 대문자 L은 영어하고 한글만 입력 가능한 그런 필수 요소죠. 그래서 이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그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. 지금처럼.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여기 작다라는 기호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뭘로 나타내라? 이 뒤에 있는 글자들은 소문자로 네 글자를 표시해라. 그거예요. 그래서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. 자, 실제 시험에서도 지금처럼 입력 마스크 주고 출력 결과가 잘못 연결된 거 찾아라. 그런 식으로 나와요. 나오니까 요거 잘 보시고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 입력 마스크에서 이 사용자 지정 형식 시험 문제 엄청나게 나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 넘어갔을 때도 이걸 써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 필기할 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.